어서 오십시오. 예향의 도시 광주의 작은 골목에 한옥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작은 미술관이 있다. 200여 점의 고미술품으로 가득한 동명제 미술관. 사제를 틀어 고미술품을 모은 손영선 관장의 집념이 담긴 곳이다. 고미술 작품들은 25년의 세월 동안 그가 일궈낸 노력의 결정체. 그는 어렵게 구한 수원성 장량문 편액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고미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 한편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림 한 점을 진품 명품에 의뢰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희미한 도서. 줄에 묶인 채 횃대에 앉아있는 매 한 마리. 날카롭게 빛나는 눈이 금방이라도 먹이를 낚아챌 듯 날렵해 보이고, 섬세하게 묘사된 깃털이 생동감을 더해주는데, 힘의 상징인 매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빛고울 광주에 우리의 옛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 관장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좋은 작품을 오늘 공개하기 위해서 갖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제를 털어서 작품을 모으셨고 또 참 박물관에 건립하신 걸로 아는데 몇 년간 모으신 거예요? 그건 한 25년 동안 수집을 해왔습니다. 수집에도 어려움이 컸겠지만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건립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우셨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예. 좋은 고미술 작품을 만나면 예.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큰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오늘 갖고 나오신 작품이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런 작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는 게 일단 큰 힌트가 저는 지금 되겠죠? 이건 동양 그림인데 저는 이게 아주 국제적인 세계적인 작품하고 뭐가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죠? 왜냐면 생각하는 매. 뭘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 근데 눈 뜨고 생각하네, 얘는. 왜냐면 개성이 있으니까. 예. 아니 오늘은 뭘 잡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매죠. 매니까. 매인데 매. 살아있는 매 같죠? 예, 금방 살아있죠. 튀어나와서 예. 툭 하고 튀어나올 것 예,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요 근처에는 닭이나 병아리들이 근접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접 못하죠. 매 그 날카로운 기상이나 네. 내손 그 기상이 확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매 그림이요. 예.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예. 이 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어떤 분이 이걸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 날개 하나의 접힘 속에 그 속날개와 이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저 직접 화가가 보고 그려야 되니까 네.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 매 자체가 지금 귀한 분 아니면 이 매를 소장해서 사냥매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이 매를 소장하고 있었던 거야. 기르고 있었던 거야. 그 옆에서 혹시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그렸다. 그렇죠. 매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역사는요. 네. 제가 보기에 역사가 예전에 뭐 고려 시대 때 뭐 신라 이럴 때는 매를 안 그렸었어요. 저희가 예. 매 그림 본 기억이 없는데 예. 우리가 이게 사냥용이거든요. 사냥매죠. 예, 사냥. 묶여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사냥용인데 맞죠. 이게 사냥이 그 몽골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르쳐 줬대요. 제가 들은 얘기로.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 그림이 그려진 게 호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우리가 매 사냥이 없다가 매 사냥이 없었죠. 몽골이 침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 들어온 것 같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 이후에 예, 그려졌겠죠. 어디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매사냥이 병자호란 때 국내로 들어왔다는 고영수의 이야기 과연 맞을까? 우리 문화 속 매사냥의 흔적을 확인해보자. 한반도에서 매사냥이 시작된 것은 선사시대. 먹거리를 구하는 생계수단으로 매사냥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고분벽화, 이 벽화를 통해서 매사냥 문화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말을 타고 매사냥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벽화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이 벽화 외에도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매사냥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때에 와서는 이 매사냥이 더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은 매사냥을 전담하는 응방이라는 기관을 설치했고 후기에 와서는 매사육서인 응골방이 쓰여졌다. 하지만 이 매사냥은 조선시대까지도 왕실과 귀족층에서만 국한된 상류층의 여가 문화였는데 임진왜란 등 혼란을 겪은 후 상류층이 아닌 백성들에 의한 매사냥 문화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게 됐다. 왕실 귀족들에게 의해서만 행해진 매사냥 문화. 그래서 서민들은 매를 기르기도 매를 보기 또한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그림 또한 상류층에 의해 그려졌을 법하다. 과연 이 그림 누구의 작품일까? 정말 참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예. 있는데 영광. 이 작품을 그린 분이 누군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도서가 여기 있네요. 있는데 너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도서가 없는 거로 봤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희미하게 두 개가 낙관도 있어요. 찍혀 있는데 예. 도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더 희미하고 밑에 있는 건 조금 알아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작가가. 네, 이 제가 알기로는요. 이 매그림은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의 예. 넷째 아들인 예. 이명대군의 손자인 이암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시는데요. 이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놀라워서 지금 네? 처음 들으니까 아 그런 거죠. 몰랐어요. 이암이라는 분이 조선 중기? 조선 전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기. 네. 아, 그럼 그 당시에 명성이 드높았던 분이. 네, 그때 동물화 분야에서 명성이 드높았고요. 또 현재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귀하다는 있는 말씀이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암 선생의 작품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매 그림은 국내에는 이 그림이 한 점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2점이 현존하는 걸로 알고 일본에 있습니다. 있고. 예. 거기가 있대. 그래서 지금 이제 관장님께서 이암 선생 그림이 아주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몇 작품 없는 이암 선생님 작품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 화가 이암의 필치로 추정되는 그림 발견.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림이기에 진본이라면 가치가 상당할 텐데 이 그림을 그린 이암은 과연 누구일까? 인종실록. 이 기록에서 이암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이암이 중정의 어진을 그릴 화사로 추천됐다는 것.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증손으로 태어난 이암은 두성령이라는 작호를 제수받은 왕족 화가다. 그런 이암이 중정의 어진을 그린 것으로 보아 초상화 등 그림에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지만 한때는 일본 화가로 잘못 알려졌을 정도로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작품으로 그의 그림 세계를 추정할 뿐인데 이암은 개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 그림을 잘 그렸다. 그의 평온했던 삶을 반영하듯이 그의 그림은 따뜻하고 동화적인 분위기인데 천진난만한 분위기와 한국적인 정치가 풍겨 이암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암의 화풍은 후세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작품이 우리나라 동물화의 기초가 돼 변상벽 등 후대 화가에게 이어진 것. 아쉽게도 국내에 전해지는 이암의 그림은 단 2점뿐. 그리고 이암의 매그림은 단 1점도 없다. 오늘 의뢰된 이 매그림이 이암의 진본이라면 귀중한 발견인데
과연 이 그림이 국내에서 전해지는 세 번째 이암의 그림이 맞을까? 예,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이암 선생님의 작품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남아 있는 작품을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예, 뭐 정교하네. 예, 요 작품은 요 두 점 다 지금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작품. 요걸 먼저 보면은 개죠, 개죠. 네. 이 작품은 개고 강아지가 강아지 편안하게 엄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아름다워. 이 꽝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묘사이기도 하고 그죠. 예. 매도 자세히 이렇게 아주 날개 털 같은 게 묘사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죠? 예. 깃털이. 예. 저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도서가 여기 두 개 찍혀 있고 요 매 그림에도 두 개가 찍혀 있는데 희미해서. 요걸 저희가 확대했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아주 특이한데 요 위에 게 지금 비교할 수가 없네. 위에 게 안 보여가지고. 이 좀 특이하죠, 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조선 시대에 가끔 그 화가들이 쓰는 그 소뚜껑형 그 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소뚜껑형 뚜껑. 도장이다. 네. 예. 그 여기도 보면은 비슷해요. 그죠?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다음 작품을 보면은 이건 또 강아지 같네요. 요렇게 봐요. 요렇게. 여기도 강아지네. 강아지인데 동물을 좋아하셨구나. 그죠? 네, 동물을 좋아하셨나 봐. 참 예쁘게 그리셨죠? 예. 너무 예쁘다.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그죠? 그런 세상에. 아주 아기자기함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평화로운 그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조선 시대도요. 예. 이렇게 여기 조금 강아지가 우리 전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 개 같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아주 예쁜 게 많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옛날 우리 개 같은 뭐 진돗개라거나 삽살개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개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바둑이 개. 같은 거 이런 네, 종류? 있었겠죠. 여기도 도서가 두 개가 있는데 특이한 도서가 찍혀 있고 여기도 도서가 이런 걸로 찍힌 걸로 봐서 왜냐하면 이건 진품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확인하기 상당히 위한,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일단 도서는 다른 두 점과도 거의 비슷한 그런 도서가 찍혀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전체 지금 예. 이게 물론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 색이 많이 좀 바른 부분이 있잖아요. 오래된 근데 왜 발목만은 깨끗하고 엊그저께 새로 이렇게 아, 여기? 네. 매 몸체는 바탕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 깃털을 예. 그린 게 아니신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종이가 누래지지 않았다면 더 매가 아마 선명하게 네, 드러났겠죠. 발목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발톱 묘사한 거 보세요. 아주 날카롭고 눈이나 부리 같은 경우도 부리라든지. 아니 지금 기분은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묶여야 되는데 뭐 기분 좋겠어 그럼. 그러니까 발톱의 묘사나 요 저 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네. 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 살아있는 정말 활력 있는 그 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여기 그죠. 표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매의 형태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요. 불이서부터 요 목 있는데. 요까지. 저도 이 그다음에 부분이 거기가 아주 정말 너무나 똑같이. 근데 그 우리가 그 활용 점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눈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는지. 예. 그죠? 이 눈이 근데- 지금 매가 막 살아 있다는 걸. 근데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른데 예. 암만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도요. 예. 요 발을 삐뚤어 그리면은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는데 다 그리고 나서 요 발목의 전체 균형을 딱 균형을 잡아주면서 잡아서. 네, 거기에 힘이 다 쏠릴 결정적인 날카로움이 발끝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 먹이를 그래서 낚아채는 그 발. 작가도 후손들이 여기 시선을 좀 두자 그래가지고 좀 더 하얗게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예. 흔히 우리 매 얘기할 때 산진이, 수진이 얘기하거든요. 예, 예. 산진이는 뭐고 수진이 뭔지 아세요? 그거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면 인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진이, 산진이 수진이. 수진이가 내 이름인데. 그렇죠. 아니, 매 가운데 이름이. 왜 뭐 해동청, 보람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산진이, 수진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산을 지키는 저기 산 지키는 저기하고 바다 물 지키는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산진. 아, 산수라고? 예. 산진이, 수진이. 산진이 수진이. 산진이, 산 수진이. 쪽에 있는 거 한 마리하고 물 인형 쪽에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세 분 다 안 되겠네. 관장님은 아세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산진이는요, 산에서 야생으로 기르는 그냥 야생으로 사는 게 산진이고요. 수진이는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게 수진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왕에 이 말씀 나온 김에 네. 맞다 그런 매에 관한 노래가 있었다. 지금 그 산진이 수진이가 예. 무슨 타령이에요. 세타령인가 뭐 있죠. 예, 뭐 그게 세타령이 나오는 거. 매타령. 남원산성이라고도 그러고 예. 그들 다 아시죠? 네.
어디 아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니 저는 또 합창단 없으면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또 이 친구는 뭐 저 소리로 개그맨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원 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따바라도 동달새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저거를 물어봐 퀴즈 저거예요. 해동청 보라매가 뭐냐 그런 거. 제가 그거 한 줄 아는데. 그 노래를 잘 불러줬기 때문에 인형 다 같이 하나씩 드릴게요. 인형 하나씩 드릴게요. 한 분씩 다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 분 들어가셔서 예. 네. 추정가를.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이 박물관에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 대표할 만한 것을 갖고 나왔다. 그다음에 도서를 아까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작품과도 같은 도서 비슷하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신 게 몇십 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25년 정도. 25년. 25년. 또 25년 해가지고 뭐 250만 원 뭐 이런 거 하시려고 들어가셔서 예, 각자 추정가를 알겠습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가 이제 박물관에서도 물론 많은 분들이 네. 감탄을 하시겠죠. 그 구입할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이건 예. 뭐 특별한 예, 에피소드는 앞으로 좀 봐주시고. 예.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요. 예. 이 그림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거여 가지고 예.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정이 당시에 어려웠었다는. 네, 감정이 힘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쇼감독단 추정가를 보겠습니다. 48천이라면 4,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4억 8천이라는. 아, 4억 8천만 원이에요? 잘 다시 읽어보시죠. 4억 8, 예? 48천. 네, 4억. 아, 4억 8천. 예. 4억 8천 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8천만 원. 4억 거기다 8천? 억자를 쓰셨어야죠. 아니 벌써 느낌이 저는 그 정도 받지 않아요. MC 오래 하셨으니까. 예, 4억 8천.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저 천자를 저는 하늘 천자를 쓰고 싶었는데요. 하늘로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여기 나와서 1,000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는데 작품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늘천이고 저 매가 딱 떠가지고요. 사통팔달로 바라보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짐승을 잡거든요. 예, 계속 설명하고 계시고 이경희 씨는 3억 쓰셨네요. 근데 억대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3억, 뭐 4억 8천 이렇게 막 쓰시네? 그 작품이 예. 하나잖아요. 그 희귀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고요. 예. 처음에는 한 1억 5천 정도 쓸까 생각을 그것도 크게 생각한 거죠. 예.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김명국 씨는 썼거든요. 큰 맘 먹고 6천만 원 썼는데 옆을 바라보니 이거 내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아니 표정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좀 많은 금액을 안 쓰는데. 예. 근데 두 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 금액이 나오는 작품은 이렇게 흔치 않은 거거든요. 상당히 과감하게 쓰셨어요. 두 분은. 네, 예. 거의 두 분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선 전기면은 저희 지금부터 한 60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곱하기 10을 해서 6천만 원.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쓴 답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한 박물관에 예. 최고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우리 쇼원단 뒤에 계시는 방청석을 상대로 해서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억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억대 이상 갈 것 같다. 솔직히 한번 1억 들어보세요. 이상일 것 같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억대 이하다. 억대 이하다. 거의 그러니까 억대까지는 안 간다. 근데 그런 이쪽 생각을- 분들은 조금 저쪽 분보다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관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봅시다. 관장님, 겸손이고 뭐고. 5억에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 그림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매 그림이고 전번 그 모 경매에서 겸재 정선의 그 노송도가 근 5억 이상을 호가했기 때문에
이 그림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아저씨가. 지금 고영수 씨가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암 선생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좀 생소하시죠? 네. 그러나 그 참 몇 남지 않은 작품을 여러분께서 보셨는데 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그 중종 임금의 어진을 그렸을 정도로 당대에는 아주 그 그림의 달인이었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작품을 지금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암 선생의 매 그림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과연 지금 억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단위 통과하고 100만 단위 통과, 1000만 단위 통과. 5억! 5억! 정확하시네. 이야. 여우로는 저쪽을 수렴을 하셔야지. 무려 5억 원이라는 감정가가 매겨진 조선의 왕족 화가 이암의 매그림. 그렇다면 최고가 의뢰 품종 몇 번째로 높은 감정가일까? 자, 그럼 최종 감정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품명품 최고가 의뢰품 1위는 12억 원의 높은 감정가가 매겨진 청자 역상감 모란문 장구. 2위는 9억 원에 책정된 석당 권엽의 공신상 2점. 5억 5천만 원의 헌정가래우 진화개병이 3위. 그리고 5억 원의 감정가가 매겨진 백자투각 운영문 필통이 4위다. 그리고 오늘 의뢰된 이암의 매그림이 백자필통의 감정가와 같은 5억 원에 책정돼 네 번째로 높은 감정가가 매겨졌다. 사회자도 의뢰된 게 좀 높은 값이 나왔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 5억이라는 고가의 미술품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 3억을 쓰면서도 가슴이 떨렸거든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사실 우리가 5억이라는 걸 쓰기는 쉽지만 5억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영수 씨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요. 진동만 의원님, 이암 선생의 매그림 대단하다는 평가시죠? 현재 국내에는 알려져 있는 것이 유일하게 방금 그 목엔도하고 그 화조 밑에 강아지 노는 그 그림하고 지금 오늘 출연된 이 매그림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이암 정중의 그림이 틀림없이 학정을 지을 수 있느냐? 제보고 책임지라면은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 설명을 우선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두 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에는 솥 형태로 된 솥 도장이라 하죠. 보통 정인이라 그러는데 그 도장이 지금 찍혀 있는 그림마다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매를 그러면 이암 선생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비교 검토할 만한 자료가 참 귀합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록을 보고 그걸 견주어 봐야 하는데 지금 매 그림이 있는 것이 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 매 그림은 일본 개인이 가진 것입니다. 어제사 이 책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예. 어제 출판돼가 어제 입수를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이쪽 거는 일본 미네관에 있는 거고 이쪽 거는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매 그림들은 이 상당히 날씬하고 아주 이쁘고 귀엽게 그렸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암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 진본이 확실하지만 확정지을 수 없는 풀어지지 않은 숙제가 있다. 국내에 전해지는 이암의 매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비교할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진동만 의원은 감정에 더욱 신중한데 해외에 소장 중인 작품과 이 의뢰품이 다르다. 매의 꼬리가 작고 날렵하며 매가 앉은 대가 화려하다는 것.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감정 포인트, 도서는 어떨까? 국내외에 전해지는 이암 작품의 도서는 솥형의 모양은 같지만 그 크기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오늘 의뢰된 이 그림 속 도서 또한 솥형의 이암의 당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찍혀있어 도서는 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풀어줄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오늘 의뢰된 그림과 같은 구도에 뭉툭한 꼬리를 한 매가 그려진 2점의 그림. 진본이 전해지지 않아 흑백 사진만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림은 조선 태종 때에 그려진 것. 이 흑백 도록과 오늘 의뢰된 이 그림, 과연 이 두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실물을 제가 한 30년 전에 실물을 봤던 그림입니다. 예. 그 이후는 지금 어떤 전시에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좀 비슷하네요.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태종이 자기 사촌 형인 이천우에게 하사한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그 당시 그 그림이 아니고 영조 때에 와서 다시 그려진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오늘 출품된 작품이 이암 선생님의 진본이 확정지어지려면은 오히려 여기에 발표된 이보다는 더 연대가 올라가는 젊었을 때에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지금 이 오늘 출품된 작품은 이암으로서 확정 짓는 것보다는 더 연구를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한 그 관점에서 전층을 붙여서 전층으로 하는 이암 그림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아니 8, 90%는 좀 가능한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가능한데 예, 나머지 안에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 조금이라도 흔히들 전자가 붙어서 전층이 되면은 이 평가액이 많이 낮아지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우입니다. 전층이 붙는 데서 값이 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전층이 붙든 붙지 않든 미술품 자체로서의 그 가치 평가를 해줘야죠. 그 이름이 붙어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미술품에 대한 그 어떤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관장님, 아무튼 대단한 작품 오늘 공개하셨고 작품이 몇 점쯤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물관에? 4,500여 점. 4,500여 점.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손을 좀 잡으시고 1분기에 한 점씩 1분기에 한 점씩 좋은 작품들을 이 시간에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